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침통한 표정이 언론을 장식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4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민개혁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말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상고 사건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4명의 결정으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민 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며 반겼습니다. 드블라주 뉴욕시장 등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오늘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혜택을 기대했던 약 400만 이민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시스템의 정비는 언제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지난 22일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타운홀을 방문해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타운이 추진 중인 코리아웨이 병기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의 중심을 지나는 브로드웨이 비뉴. 약 1마일에 달하는 거리 양쪽에 한인 비즈니스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타운입니다. 타운은 지난해부터 이곳 일부 구간에 코리아웨이를 병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운의 타민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후 타운홀을 방문해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펠팍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름비가 세워진 곳이라며 코리아웨이 병기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그 로컬 가버먼트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코리안 커뮤니티라는 어떠한 특정한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타운홀 방문에 앞서 로튼도 시장,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면서 코리아웨이 병기 진행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 정승진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캠프에 새로운 스텝들이 합류했습니다. 오바마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의 합류로 선거 캠페인이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정승진 후보 선거사무소. 정 후보는 오늘 오후 로컬 미디어들을 초청해 새롭게 합류한 캠페인 스텝들을 소개하고 낡고 부패한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스텝들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카일 설리번 매니저와 벤 바버필드 디렉터는 최근까지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퀸즈 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루미 씨와 중국계 데이비드 왕씨까지 가세해 전방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New Day, 새로운 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정치가 이 캠페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지역사회를 위해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경험을 가진 새로운 스텝들의 합류로
선거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인 언론뿐 아니라 중국계와 주류사의 로컬 언론까지 함께 정 후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 K 뉴스 제한샘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가 주최하고 시민참여센터가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 전국에서 약 5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첫째 날인 6일은 풀뿌리 운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참가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과거 풀뿌리 운동 사례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슈와 각 당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연방 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한인들이 관심 있는 주요 사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캠페인 전략가를 초청해 양당의 정책과 공약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밤 의회 인근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만찬 행사를 열고 약 30여 명의 연방 의원들을 초청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SNS 기록 조회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출입국 양식에도 SNS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출입국 양식에 SNS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이름과 생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와 항공기편, 미국에서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는 I-94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I-94W에 SNS 정보 기입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국가 여행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하는 여행허가 전자 시스템의 양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테러 방지 등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선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후 이를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발효 날짜와 함께 연방 관보에 다시 게재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 총기 테러 사건의 범인 타슈핀 밀릭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글이 게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SNS 기록 조회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인용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중 화장실뿐 아니라 식당 등 업소와 교회, 사무실 등에도 해당됩니다.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 발효와 동시에 앞으로는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대부분 1인용 화장실에 부착된 남녀 모형의 아이콘도 따로 분리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성중립 또는 남녀 공용 등 성별 구분이 없는 간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한 화장실의 변기가 2개 이상 있는 남녀 구분 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성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인클루시브 또는 젠더 인클루시브, 올 젠더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남녀 아이콘을 한 간판에 같이 넣거나 남녀 공용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붙이면 됩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찬성 47표, 반대 2표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데니얼 드럼 시의원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자는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쪽 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 때문에 다른 쪽 화장실을 기다려야 하는 1인용 화장실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조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 벌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 $95였던 벌금이 올해에는 $1,0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오바마 케어 미 가입자들의 벌금 평균은 $969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 벌금은 1년 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 커버가 있으면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미가입자 벌금은 $695 또는 가구당 연소득 총액 2.5%로 증가합니다. 재단은 오바마 케어 미가입 벌금은 실시 첫 해인 지난 2014년 $9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에서 1%, 2015년에는 $32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였으나 올해는 $695 혹은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미 가입자들이 낸 실제 벌금은 1인당 평균 $150였지만 2015년도에는 $661로 올랐고 올해는 $969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미 가입 벌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계해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뉴저지는 지역의 특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학생당 주정부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인 밀집 학군의 학생당 주정부 지원금은 대폭 증액되고 재산세 인상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21일 크리스티 주지사는 도시나 교외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당 주정부 교육지원금을 $6,599로 통일하는 내용의 페어니스 포뮬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주정부의 교육지원금은 총 $91억 인데 이 중 $51억 31개 학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546개 학군이 $40억 나눠 지급받고 있는 셈으로 지원금은 저소득층이 많이 살면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균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2016에서 17학년도 기준 학생당 주정부 지원금이 $1,163에서 457%나 늘어나게 됩니다. 포트리는 1,052%, 테너플라이는 1,523% 등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편 교육 예산에서 주정부 지원금 비중이 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세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잊을 수 없는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년 만입니다. 깊은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그러나 고개를 숙이며 반성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